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좋아하시나요? 바로 그 후추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후추가요, 지금 여기 나무에 열매 상태로, 아직 싱싱한 열매 상태로 달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후추를 말려서, 갈아서 우리가 먹는 그 형태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식물학명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 식물학명, 파이퍼 니그럼입니다. 그리고 후추는, 이 과도요, 이 식물이 속하는 그 가족도요, 바로 후추과입니다. 원산지는 인도 남부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원산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주 생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사진에 나무에 탱글탱글하게 열려있는 그 후추 열매를 말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은요, 저 열매 상태에서 그대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린 상태의 후추 알맹이에서 수증기 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면요, 얘네들을요, 찌는 거예요. 만두를 찌듯이 쪄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왜 물을 끓이게 되면은 그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화돼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린 후추 알갱이에도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증기가 이제 그 수증기 안에 수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후추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오일 성분들도 기화돼서 수증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수증기를 한 곳에 모아서 그 모아진 수증기를 차갑게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은 기체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액체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때 액체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수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 성분도 있어요. 근데 물과 기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서로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과 기름 중에 무엇이 아래로 가라앉죠? 네, 기름보다 무거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두 개의 층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 위로 뜬 기름만 골라낸 것, 그게 바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이런 수증기 증류법으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해내게 되고요. 이 오일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후추 열매들을 따서 말려야겠죠. 이 열매를 따는 시기는 가장 좋은 시기가 11월에서 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린 후추 열매 50에서 100kg 정도를 이 수증기 증류하는 기계 속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kg 정도의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향기도요, 딱 우리가 먹는 그 후추의 향이 나요. 후추는 식욕을 돋구는 향이죠. 에센셜 오일의 향기도 마찬가지로 맡게 되면요, 입안에 침이 싹 고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은요, 아주 안전한 오일이에요. 피부 자극도 없고요.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에센셜 오일이 산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에센셜 오일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산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로마 세라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상자에 들어있는 설명서에 혹은 에센셜 오일의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거 다 못 썼어도 그냥 버려야 될까요? 사실 에센셜 오일은요, 엄밀히 말해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산화되지만 않으면요, 10년, 20년 계속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산화가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요, 내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라벨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아니라 이 에센셜 오일이 산화되었는지 여부예요. 그럼 이 산화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선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향기에서 뭔가 기름 쩐내가 나요. 기분 나쁜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은 산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일이 산화됐을 때 나는 익숙한 향기 맡을 기회가 있어요. 참기름이나 식용유나 우리 생활에서 음식할 때 먹는 그 기름들 있죠. 그 기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못해서 공기 중에 접촉이 된 상태로 있으면 나는 그 기분 나쁜 냄새 있죠. 기름 쪘네요. 네, 바로 그 냄새가 에센셜 오일이 산화됐을 때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뚜껑을 열어서 향기를 맡을 때 그런 기름 쩐내, 기분 나쁜 쩐내가 나요. 그러면은 그 에센셜 오일이 산화됐다는 증거고요. 그런 에센셜 오일은 피부 자극이나 몸속에 해로운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후추, 블랙페퍼는요, 유럽에 처음에 소개되던 당시에는요, 이게 너무나 귀한 향신료였거든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페퍼라는 말 대신에요, 이 후추를 블랙 골드, 검은 황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후추를 인류가 사용하게 된 건 4000년도 전부터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원산지가 인도 쪽이라고 했잖아요. 인도가 원산지인 후추를요, 이제 유럽이랑 아랍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죠. 중세 이전에요. 그 시기 때 아랍의 상인들이 이 인도에서부터 후추를 가지고 와서 유럽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추를 유럽인들이 접하고 아주 열광을 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아주 먼 곳에서 어렵게 여기 수입이 된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아주 높았어요. 이 시대의 부자들은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음식을 플레이팅 할 때 후추를 주변에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후추를 플레이팅에 쓸 정도로 부자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쓴 재료가 바로 이 후추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후추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후추 맛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후추를 달라고, 후추를 사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이 시장에 후추를 어떻게든 구해와서 풀기만 하면은 돈 버는 거는 뭐 이거 일도 아닌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후추를 찾아서 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다양한 무역선들이 출발하게 돼요. 그 무역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콜럼버스가 탄 배였어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요, 결국 인도에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한 게 바로 이 후추였다고 해요. 이것 말고도요,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있죠. 이 십자군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후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 아랍 상인들이 찔끔찔끔 후추를 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후추를 공수해서 유럽에
가지고 오겠어. 이런 의도로 시작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들도 있어요. 아주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후추가 정말 엄청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후추가 에센셜 오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는 크게 세 군데로 볼 수 있어요. 순환계, 소화계, 근골격계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계통에 대한 작용이요, 딱딱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환계의 작용이 근골격계의 작용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이게 소화기계의 작용으로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순환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요, 루버페이션트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는 발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디 콩 부딪혀서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은, 피부가 뻘겋게 부어올라요. 멍들 때도 있지만 뻘겋게 그 부위가 부어오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빨갛게 살짝 부은 채로 달아오른 상태. 그거를 루버페이션트라고 하거든요. 바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작용이에요. 피부에 발적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 아로마 세라피를 배울 때 이 루버페이션트라는 작용이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치료 효과라고? 오히려 이거는 안 좋은 증상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루버페이션트 발적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의 순환계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계는요, 크게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순환계의 핵심, 그 중심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장치 중에 하나죠. 그런 심장이 순환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이 바로 혈관이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우리 몸의 온몸에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까지 혈액에 담겨진 무엇을 전달하게 돼요. 어떤 것들을 전달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산소. 네, 산소도 이 혈관을 따라서 혈액들 속에 녹아서 운반이 되어져서 우리 몸의 저 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이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이제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나온 그 이산화탄소를 또 이 혈액이 다 수거해서 혈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다시 보내서 폐로 가서 호흡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시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의 원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분해되어서 우리 세포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포도당. 이 포도당도 혈액에 녹아서 운반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전해질들, 비타민들 이런 것들도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 밖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볼게요. 순환계에 이 심장, 혈관, 혈액이 있다는 거. 이런 구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순환계의 기능을 볼게요. 이 순환계의 기능이 바로 혈액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서 세포 곳곳으로 전달이 되는 것일까?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순환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운반을 해요. 그리고 세포가 열심히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을 하고 남는 노폐물들이 있죠. 부산물들도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보호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균형을 이룬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도 순환계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먼저 운반하는 거예요. 순환계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 운반 도로가 혈관이고 운반책이 혈액이죠. 네. 이 혈액 속에서 혈액과 함께 운반이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영양물질. 영양물질에는 포도당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 또 각종 무기질이나 비타민,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전해질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노폐물이요. 네. 이 운반 기능이요. 세포한테 필요한 걸 운반해주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필요한 걸 줄 건 주고 또 여기서 받을 건 받아가지고 수거를 해가는 기능까지 하게 되잖아요. 세포에서 수거해가는 거. 이산화탄소, 대사노폐물이죠. 그리고 호르몬이요. 우리 몸에 그런 조절 기능을 하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표적세포,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 그 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은 그 혈액 속에 이런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물질, 대사노폐물, 호르몬을 담아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운반을 해주고 또 노폐물들은 수거해서 다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을 볼게요. 네, 우리 몸을 이물질로부터 뭔가 내 것이 아닌 이상한 게 우리 몸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면역 반응이잖아요. 면역 반응은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나와 내가 아닌 걸 구분을 해서 내가 아닌 것이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처리하고 제거해주는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염증 반응도 면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주역들이 다 혈액의 성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양한 백혈구의 종류들인 거죠. 네, 이렇게 혈액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혈액은 순환계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직의 재생을 증진시키는 거. 이 조직 재생에 필요한 성분들도요. 혈액 속에 녹아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그 성분들을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응고 기능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줘요. 어떤 이유로 다쳤어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피가 나와 출혈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게 출혈이 얼른 멎어야지 우리는 생명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죠. 출혈이 시작되는데 멋장고 계속해서 그 뭔가 상처가 난 부위로 파열된 부위로 혈액이 새어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죽게 되잖아요. 네. 혈액 공급이 세포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은요. 곧 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포는요.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점점 죽어나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 반응, 조직을 재생하는 거, 그리고 혈액을 응고해주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또 순환계의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혈액을 응고하게 해주는 물질,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아마 혈소판 많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거요. 순환계는요, 일단 수분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체내의 수분 분포를 조절해 주는데요. 수분이 어느 한 곳에 몰려서 쌓이지 않게 잘 순환하도록 해서 이 수분 분포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는요,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시키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 몸의 기관이 콩팥이죠. 콩팥으로 혈액이 순환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 이제 콩팥에서 이 혈액의 수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변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되겠죠. 수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때 혈액이 콩팥으로 더 많이 순환함으로써 너무 넘치는 이 몸속의 체액을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해 주고 체내 수분 분포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요, 아로마스라 피부 생리학의 그 비뇨기계 파트를 설명을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 주는 것도 순환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산염기 균형은 순환계뿐만 아니라 호흡계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우리 몸의 산염기의 정도를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환계의 운반 기능에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염기 균형이 잘 맞춰질 수도 있고요. 이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몸이 과도하게 산성이 되거나 염기성이 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혈액순환이 체온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요. 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되거든요. 추운 겨울에 밖에 장갑도 안 끼고 딱 나가서 맨손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에 이 피부가 노출이 되면서 이 손 끝까지 가 있는 말초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손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손이 어떻게 돼요? 물론 바깥의 기온에 의해서도 손의 온도가 내려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면서 또 온기가 아주 급속하게 사그라들어서 손이 꽁꽁 얼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혈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보면은 또 이 손발이 차가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곧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요. 어떤 부분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는 건요, 그 부분에 체온을 조절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온기, 따뜻함을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계의 대표적인 기능, 운반, 보호, 조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작용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루버페이션트요. 네.
지금 제가 옆에 혈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혈관의 일에 관여를 함으로써 이 발적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치유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건데요. 어떤 불편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건데요. 루버페이션트, 발적작용, 이건 혈액순환이 증가된 부위가 빨갛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부위로 피가 몰리게 하는 거예요. 이 루버페이션트라는 게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요.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어떤 부분에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이렇게 혈액이 피가 몰리게 해서 발적작용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겠죠. 그 부분으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라는 거는요, 치유와 회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앞에 순환기계의 기본 기능에서요, 순환기계 운반 기능,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조직과 세포로 무엇을 운반해 주는 거죠? 산소와 각종 영양물질을 운반을 해줘요. 이 산소와 영양물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될수록 세포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더 활발하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영양물질이 부족해요. 이건 뭐예요? 재료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재료 수급이 제대로 안 돼요. 필요한 게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자꾸 지체되고 어디 펑크가 나고 결국에는 제대로 이 일이 마무리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료를 제때제때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일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치유와 회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고요.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작용이 루버페이션트. 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바로 그 부분에 피가 몰리도록 해줌으로써 충분하게 그쪽의 세포가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기전으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회복을, 우리 몸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순환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루버페이션트 작용을 통해서 혈액이 뭔가 치유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 부분으로 몰려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요. 그럼 결국은 순환계의 작용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근골격계의 어떤 손상이나 그런 상처의 치유, 회복을 빨리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루버페이션트는 순환기계의 작동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작동의 원리는 순환기계의 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서 어떤 근골격계에 우리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그쪽에 염증이 생겼거나 상처가 생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결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순환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이 근골격계 통증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근육에 통증이 있고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이 루버페이션트 작용을 하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쓰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이런 기전 때문이에요.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물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줌으로써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해서 제 능력을 100% 발휘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순환계와 관련해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 중에 얼터레이티브가 있어요. 이건 정화 작용이거든요. 정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화 작용은 근데 사실 되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 폐, 림프계, 콩팥, 장, 땀샘 이런 우리 몸의 많은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얼터레이티브 정화 작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열된 부분들을 볼까요? 간이요. 간,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폐, 호흡을 통해서요.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곳이에요. 폐, 림프계 어떤가요? 네, 우리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딕토스에서 중요한 게 림프 순환이 촉진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림프계란 말이죠. 네, 콩팥이요. 우리 몸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수분과 전해질 이런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소변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네, 배설 작용을 맡은 기관이에요. 배설물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장이요. 콩팥이 소변을 담당한다면 장은 무엇을 담당하죠? 대변을 담당하죠. 네, 둘 다 몸 밖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을 배출시키는데 관여하는 장기들이에요. 땀샘은 어떤가요? 땀도요, 물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이 분비되는 기능도 있지만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우리 몸속의 부분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기관들을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이 바로 정화작용, 얼터레이티브인 거고요. 그래서 이 얼터레이티브라는 이 넓은 범위 안에 이 아래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작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림파틱이요. 림프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면역 기능도 동시에 활성화시켜줍니다. 림프계의 기능에 대해서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이 림프계, 면역계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포레틱이요. 네, 여기 다이아포레틱 있어요. 이거는 땀 배출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땀샘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이 스펙토런트요. 요거는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폐 기능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이우레틱, 이뇨작용이에요.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해주는 거요. 콩팥하고 연결되는 정화작용. 헤파틱이요. 네, 간의 기능을 강화해주면서 간이 하는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락사티브요. 이거 대변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에메나고그. 이거는요, 통경작용이라고 해서 월경 분비, 그러니까 생리혈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경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생리 불순이 있을 때 생리가 원활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이 에메나 고구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월경도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정란이 안전하게 착상을 해서 이제
영양분이 공급돼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곳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거기에 쌓아두었던 그런 영양 성분들, 푹신푹신한 쿠션들을 계속 거기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배출을 시켜내야 되죠. 그게 바로 생리라는 작용이잖아요. 그걸 촉진시켜 줌으로써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서 독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얼터레이티브 정화작용이라는 이 작용 안에 이런 작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 블랙페퍼는요, 이 중에서 어떤 작용하고 특히나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다이어포레틱, 땀을 배출해 주는 작용 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다이유레틱, 이뇨작용, 네, 소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작용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주된 작용들이에요. 네, 그럼 다이아포레틱 발한 작용부터 볼게요. 이거 땀샘을 활성화시켜줘서 땀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전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피부의 어떤 부분에 도포를 해요. 원액을 콸콸콸 부어서 도포하는 거 절대 아니죠. 네, 베이스 오일에다가 1%에서 5% 사이로 희석을 해서 그거 이제 몸에 우리 필요한 부분에 도포를 해요. 마사지를 해요. 그럼 그 부분에 말초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돼요.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피부로 흡수가 되면서요.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는요. 이게 피부층을 이루는 세포들 있죠. 그 세포로 직접 통과를 하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바르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뭔가 약도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피부에 흡수가 될 때 세포로 직접 흡수가 되는 성분들도 있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이 피부 표면에서 머무르고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 피부에 바르는 그 물질들의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자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지만 세포 속으로 쏙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들은요, 아무리 분자량이 큰 에센셜 오일이어도요, 세포 안으로 쏙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보다요, 우리가 쓰는 피부의 흡수가 빠르다는 그런 고가의 화장품보다도요, 이 에센셜 오일이 세포로 더 빨리, 더 쉽게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피부로 피부에 이 두꺼운 층을 이루는 그 세포들로 쑥쑥쑥쑥 흡수가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그 장기를 이루는 세포에까지 이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이 빠르게 스며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 1에서 5% 정도로 희석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발라줘요. 마사지를 해줘요.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말초 감각 신경이 자극을 받게 돼요.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이 말초 감각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이 돼요. 네. 이 혈액순환을 하는 도로가 넓어지는 거죠. 혈관이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고요. 이완이 된다는 거는 거기로 이렇게 더 많은 혈액들이 들어와도 저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 긴장이 된 상태에서는 거기로 평소보다 많은 혈액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걸 밀어내요. 안 돼, 오지 마,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데, 이 이완이 돼 있으면은 그래, 괜찮아, 다 와, 얼마든지 다 와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초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완이 되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오겠죠. 말초 혈액순환이 증가해요. 딱 여기까지가 무슨 작용이죠? 루버페이션트, 발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전이에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말초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열감이 느껴지면서 살짝 후끈후끈하면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우리가 이 피부 겉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증상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 작용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루버페이션트, 발적작용이 일어나면서 또 거기에 함께 일어나는 작용이 땀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가니까요. 혈액이 많이 몰려간 이유는요. 혈관 안에서 거기 혈액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놀자 이렇게 거기 몰려서 놀기 위해서 몰려가는 건 아니고요.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가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혈관 벽을 이루는 세포들,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 혈관 속에 있는 성분들이요, 혈관 밖으로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 밖은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쪽으로 이제 혈액의 어떤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만약에 그쪽에 이물질이 침입해 있으면 백혈구 같이 그 이물질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혈액은 기본적으로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액 성분들, 물 성분들도 이 혈관벽을 통과해서 그 조직,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물만 가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서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뭐 전해질 같은 것들도 들어가게 돼요. 네, 이렇게 혈관 안에 있던 수분들이 혈관 밖에 이 피부 조직 안으로 스며 나오게 되면서 그게 땀샘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작용이 바로 땀 분비가 많아지는 것, 땀 분비가 촉진되는 작용이에요. 이렇게 땀이 나면서 어떻게 이게 우리 몸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우리 몸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보면은 일단 피부의 분비 작용을 촉진시켜줘요. 수분이 땀샘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그 세포 사이사이 그 조직에 껴있는 노폐물들, 거기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독소들을 같이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소적인 우열이나 염증을 해소해줘요. 우울혈이라는 거 영어로 컨제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체액이 고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쪽이 붓는 걸 우울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해 주는 거예요. 땀으로 다 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주면서요. 그리고 염증을 해소해 주는 것도요. 이건 피부의 분비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근육 긴장과 관절의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이거는 발환작용이 일어나는 그 순서 있죠. 그 순서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환작용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혈액이 그 부분으로 몰려가는 거죠.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몰려가요. 루버페이션트 작용이 이 발환작용에 함께 동반되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혈액순환이 그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부분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따뜻하게
온감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이완이 되고 관절의 통증이 완화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바로 앞에 나 있는 이런 국소적인 우려리나 염증 해소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려리 해소가 되면은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뭔가 체액 성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걔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부피를 차지하면서 옆에로 좁아 하면서 옆에 있는 것들을 막 밀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밀쳐내는 것 중에 바로 통각을 느끼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 세포도 얘네들이 자꾸만 밀치는 거, 좁아 하면서 밀어내게 돼요. 그럼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좁아 하면서 막 밀쳐내던 그 수분들, 불필요하게 쌓인 그 정체물들,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 뭔가 이 신경을 툭툭툭 건드리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이 완화되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요, 분비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통증을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해소되면 그런 물질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작용들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작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국소적인 우렬이라는 게요, 그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뇌 속에 그런 우렬이 있을 때, 아니면 코 속이나 우리 목에 기관지에 그런 우렬이 있을 때 그런 우렬이 완화가 돼요. 뭔가 거기에 정체되고 수분이, 노폐물이 잔뜩 쌓여가지고 옆에 조직이랑 신경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누르면서 자극을 줄 때 그런 것들이, 그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땀을 통해서 싹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이 편안해지게 되면은 해당 부분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통도 그런 원리로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원활하게 배출이 됨으로써 이런 작용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발한 작용을 돕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인 거고요. 결국은 발한작용을 통해서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갖는 효과는 아날제직이라는 효과예요.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설명에 보면, 이 효과에 대한 설명에 보면은 통증을 완화해준다. 특히 어디에 통증을 완화해주는데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냐면 근골격계요. 근육이나 관절 통증, 그중에 특히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루버 페이션트, 다이아포레틱, 그러니까 루버 페이션트는 발적 작용이었고, 다이아포레틱은 발한 작용, 땀 분비 촉진하는 거였죠. 이런 두 개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통증 완화까지 해주는 게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효과에 대해서 이거는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도 지금 이런 작용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실험 결과로서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이거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결국은요, 이 제목이 말해주는 거,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거는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검증을 해봤더니,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세포에 항산화 작용을 해주더라. 항산화 작용이라는 건요, 우리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 공장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에너지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산소를 받아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냥 이 말이 어려우면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체 에너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네, 세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작용하게 만드는 그 기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산소를 가지고요. 네, 우리 이 바깥에서 보이는 공장들 보면 어때요? 무언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나오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 부산물로 오염물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요, 그 부산물로 산화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프리라디칼이라는 건데요. 이 프리라디칼은요,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 그 발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프리라디칼이거든요. 근데 이 프리라디칼을 없애주는 작용이 항산화 작용이에요. 네. 근데 바로 그런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은 그러니까 노화를 억제해주는 거고, 뭔가 세포의 손상, 그리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억제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세포의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서요. 그게 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 밝혀진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급성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여기 관찰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항통각작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대요. 항통각, 그러니까 통각을 억제해주는 거죠. 이 통각이 통증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 기능을 억제해준다는 거니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실험으로 확인을 한 연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화작용, 얼터레이티브 중에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과 관련된 거, 두 번째 거, 다이유레틱, 이뇨작용이었어요. 근데 이 이뇨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이뇨작용이냐, 디톡시칸트 다이유레틱이에요. 뭔가 독성 물질,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이뇨작용, 이게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작용이라는 건요,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예시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콩팥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요. 그러면은 콩팥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혈액을 많이 보내준다는 거는 그 소변을 만들 재료를 많이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료가 많이 가니까 그만큼 소변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뇨가 촉진되는 거, 소변을 더 많이 배출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뇨작용의 하나의 기전이고, 또 하나는요, 여기로 가는 혈액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장, 제가 신장이란 단어 여기다 썼네요. 신장, 콩팥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여기 사진 있죠. 우리 몸에 바로 이 부분이요. 네, 영어로 키드니라고 하는 이 콩팥을 한문으로 썼을 때 신장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주로 이 신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의료계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여기로 재료를 많이 보내줘서 소변을 많이 만들게 하는 기전이라면, 또 하나는 여기 재료는 그대로 공급이 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이 콩팥에서 하는 일이요. 여기로 온 모든 수분을 다 100이면 100 다 배출시키지 않거든요. 여기가 되게 우리 몸 되게 알뜰해요. 되게 경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로 오긴 왔어요. 버리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다시 재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쓰고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바로 요 기관들 있죠. 여기 이게 콩팥을 반으로 딱 가르면 이런 모습인데 여기 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 신장의 이 콩팥에서 하는 주요 기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뭔가 긴 튜브 관처럼 되게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요. 버릴 거는 버리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그걸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릴 것들이 모아져서 방광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 안 그래도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여기로 들어오는 수분들 다 버리면은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수분은 우리 다시 재활용하자. 다시 흡수를 해서 몸으로 돌려보내줘요. 혈관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 수분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은 소변으로 나가는 수분량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변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이뇨작용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분을 재흡수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이뇨작용이 촉진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이뇨작용은 이 첫 번째예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뇨작용, 소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는 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이뇨작용이요. 우리 땀을 원활하게 배출시키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잘 배출되면은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볼게요. 일단은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고 제때제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뇨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요. 그리고 또 여기서 수분,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콩팥의 네프론의 그 복잡한 관에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수분을 얼마만큼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고 얼마만큼은 다시 혈관으로 보내서 좀 더 재활용을 할 건지 결정을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이뇨작용은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들이 가급적 전부 다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해줌으로써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배출 기능을 활성화해서 콩팥 기능이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요, 콩팥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콩팥은 뭐예요? 소변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원료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원료가 없어요. 그럼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공장 가동되지 못한 채로 방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들이 다 낡고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삐걱거리고 그거를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콩팥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 공장이 잘 가동할 수 있게 해주면서 콩팥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요. 배출이 되면서 그 소변이 나가는 길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돼요. 샤워를 하면서 그 물의 압력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 어디 뭐 묻어있을 때 호수로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물을 쫙 뿌리면 거기에 묻어있던 먼지들,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잖아요. 소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관을 자극할 수 있는 소변이 나가는 그 통로, 그 길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싹 씻어내면서 그쪽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페퍼가 소변 배출을 촉진시켜 주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까지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의 작용을 살펴볼게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 사실 이거는요, 에센셜 오일의 작용만은 아니고요. 후추, 우리 음식으로 먹는 후추 있죠. 후추를 음식으로 먹을 때도 이 소화기계의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췌장과 간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췌장이 이 소화계통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은 소화액을 분비해줘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요,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지방과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또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인슐린이요. 네. 인슐린이 분비돼서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요. 세포로 잘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잖아요. 네, 그 인슐린 분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을 활성화해줘요. 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필터, 독성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했죠. 그리고 간에서도 소화액을 분비를 해요. 간에서 분비하는 소화액이 뭘까요? 네, 쓸개즙입니다. 쓸개즙도 이 췌장액과 마찬가지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이랑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췌장과 간의 기능을 자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에요. 식욕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거는요, 후추가 이렇게 침을 고이게 만드는 그 효과가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향기만으로도 식욕이 확 돌거든요. 침이 입에 쫙 고여요. 그리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복부 팽만감 완화라는 건요, 소화 촉진 작용이랑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식물이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부분에 정체가 되면요, 거기서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 제대로 분해가 안 된 음식물들이 부패하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패한 음식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장 쪽에 살고 있는 유해균들이요. 걔네들이, 와, 먹을 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 하면서 열심히 그걸 먹으면서 또 그 유해균들도 해로운 가스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복부가 가스가 꽉 차서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또 이게 그 속이 미식미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토하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요. 이런 췌장과 간에서 소화액이 잘 분비가 돼서 소화작용이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부 팽만감 완화해주고 구토를 방지해주는 이 효과로 연결이 되는 작용들인데 바로 이런 작용들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들이 소화기계에서 하는 작용입니다. 네, 이 소화기계와 관련해서요, 여기서 지금,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제목 그대로 이 연구 결과예요. 이것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요. 앞에 나왔던 연구랑 일치하는 거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 다음에 간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는 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진 연구 결과였어요. 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튼튼해야겠죠. 간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 간이 뭔가 손상을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해주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여기 연구에서는 이제 항진균 효과도 있더라. 예, 곰팡이균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더라. 여기까지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심리 작용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해주는 대표적인 작용들을 제가 옆에 적어봤어요. 뭔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사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뭔가 감정에 작용하는 그런 효과로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브레인 포그거든요. 네, 브레인 포그. 말 그대로요. 이 머릿속에 안개가 자욱한 듯한 그런 상태예요. 뭔가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안개가 정말 심하게 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떠오르지를 않고 긴가민가하고 그게 뭐였더라 하는데 그게 자꾸 막 희미하게 저 멀리 달아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정신적인 혼란이죠. 그러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머릿속이 진짜 온통 뿌예요. 멍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무기력해져요. 동기가 상실되게 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멍하지? 생각이 안 나지? 도대체 내가 왜 계속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불안,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브레인 포그, 머리에 잔뜩 낀 이 짙은 안개를 걷어냄으로써 다시 명료함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거, 다시 집중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게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정신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네, 아로마티카 책에 보면요, 그 책에서 되게 괜찮은 부분이요. PNEI라고 해서요, 그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계통의 작용에 대해서 이 에센셜 오일들이 어떤 작용들을 가지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아로마티카가. 근데 거기에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PNEI의 작용이요. 바로 전전두엽과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이라고 해요. 기저핵, 이거는 우리가 버가못 에센셜 오일 그리고 안젤리카 로트 에센셜 오일을 하면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네, 이 림빅 시스템, 림프가 아니죠. 림빅 시스템, 변형계요. 네, 변형계통에 포함되는 뇌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저핵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핫핑크, 헬멧같이 생긴 부분 있죠. 바잘 강글리아. 네, 이게 바로 기저핵이거든요. 이 기저핵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의 중심에 도파민의 작용이 있어요. 도파민의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해 주는 게 바로 기저핵, 바잘 강글리아거든요. 네, 우리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작용하는 부분이요. 머리에 안개가 가득 끼면서 동기를 상실했을 때 다시 의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게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기저핵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조절하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도파민은요, 우리가 운동을 사람이 로봇처럼 딱딱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요. 바로 이 도파민 덕분이에요. 네, 도파민이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것과 함께 도파민이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성취하고 싶다는 그 충동, 그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그런 무언가 성취하고 싶어, 쟁취하고 싶어, 이런 충동, 욕구가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지게 돼요.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과도해지면, 도파민의 작용에 너무 예민해지게 되면은 무언가에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 욕구가 너무 과도해져서요,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도파민의 작용이 딱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적절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어떤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의 건강한 그런 반응, 건강한 행위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바로 이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게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기저핵의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는 건요,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해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도파민이 그 작용이 균형 잡힌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딱 그 균형을 잡는 힘을 키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전전두엽의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 했죠. 지금 이 그림의 전전두엽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바로 여기예요. 이마 부분. 여러분 이마 만지면요, 뼈 있죠. 그 뼈 바로 그 뼈 바로 안에 있는 뇌 부위가 전전두엽이거든요. 이 전전두엽은요, 정서를 통제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게 바로 우리 이마, 바로 이마 안에 있는 뇌 부분, 전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또 필요할 때 계획을 조절하고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이런 전전두엽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대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전두엽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네, 바로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쇠꼬챙이,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있죠. 그리고 이쪽 눈이 감겨 있어요. 이 사람이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이제 미국 개척 시대 때 그 철도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 같은 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터널을 뚫기 위해서 거기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걸로 폭발을 시켜서 구멍이 나게 해서 거기로 이제 터널을 이렇게 뚫어 나가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철도를 쫙 깔아 나가는데요. 그날도 이제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 폭파 작업을 했어요. 근데 폭파가 일어날 때 하필이면은 그 폭파 현장에 있던 이 길 따라 지금 피니어스 게이지가 들고 있는 이 길다란 쇠파이프가요, 휙 날라와서 이 사람 머리를 관통해서 꽂히게 돼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게 이 머리 두개골 사진이에요. 여기 두개골이고 이 안에 뇌가 있죠. 이게 빨간색이 쇠파이프예요. 쇠파이프가 요렇게 관통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 사람 이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운이 좋게도 살았어요. 수술 끝에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이죠. 이 사람 원래 되게 젠틀하고 아주 일도 잘하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동네에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 사람 너무 괜찮아.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지, 일도 잘하지, 잘생겼지, 경제적인 능력도 좋지, 뭐하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있은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쉽게 울컥울컥 하면서 감정이 폭발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요, 도박에 손을 대고요. 이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는 것들이요. 다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해? 왜 저런 결정을 해? 미쳤나 봐! 이런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은 길바닥에 나앉아서 아주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요. 그렇게 젠틀하던 사람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뇌가 이렇게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멀쩡하게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 당시 아주 좋은 그 연구 표본이었어요. 뇌의 이 부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전전두엽 부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전두엽 하면은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믿었으니까 지능 검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멀쩡해요. 오히려 지능이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상황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면서 거기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그거를 고르는 또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검사에서도 멀쩡해요. 네. 오히려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선택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검사지로 검사를 할 때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는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해?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미쳤나 봐. 이런 선택들만 계속해서 연달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때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수수께끼,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발달한 뇌과학을 통해서 그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이 전전두엽이 하는 기능 중에, 앞에 설명한 기능 중에 정서 통제라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감정적인 작용이 우리의 감정의 영역, 감성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연결해서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말은 빼고, 네, 그 감정이 하는 작용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전전두엽이 파괴가 되면서요. 여태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에게 감정은 되게 열등한 부분이라고 여겼죠. 이성이라는 부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감정은 동물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왔었어요. 그런데요,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건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손상된 뇌 부위와 연결해서 이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를 보니까요, 다른 건 다 바뀌지 않았는데 감정을 느끼고 통제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된, 통제 불능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이 사람의 멀쩡한 지능, 오히려 탁월한 지능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모든 이성적인 부분들이 온전하게 발휘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네, 이성을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감정이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부분들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그런 감정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네,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 바로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 정서와 이성의 부분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합리적인 적절한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